자, 오늘 이번 시간은 수열의 합에 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 그래요. 수열의 합이래요. 수열을 더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나가서 얘를 N항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얘를 Sn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Sn-1까지도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Sn의 뜻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시점이 제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의 합을 뜻하게 돼요. 그러면 이 sn이라는 기호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호가 이상한 기호야 이게 아니라 쓰는 기호인데 n항까지 합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의 합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야. 부분의 합을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점이 항상 몇 항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1항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분 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기호가 생깁니다. 그것을 시그마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얘네들 다 더해서 n항까지 다 더하게 되면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입니다. 이렇게 써지게 돼요. 자 다시 여기서는요 요게 얘의 이름이 일반항입니다. 즉 여기에는 일반항이 들어오게 돼요. 자 얘도입니다. 얘도 찬크라테스 선서가 있어야 돼.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외압에도 어떠한 문제가 진짜 이상해도 여기를 내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절대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여기는 일반항의 모습을 갖다 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안 그러면 삽 엄청 풉니다. 여기 진짜 어떤 애들은 한 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네,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이거. 자, 다시 어떤 순간에도 그죠? 어떻게? 나는 그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일반항의 모습을 갖다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일반항의 모습이니까 절대적으로 여기는 n항의 모습이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도 동시에 이 시그마의 변수는 누구로 잡혀있기 때문에 k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를 k에 맞춰서 변화를 시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k에 대한 식으로서.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an이 2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시그마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본인들은 또 한 가지의 약속이 필요해요. 여기에 괄호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괄호 안 치면 서술형 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로그랑 똑같아요. 로그도 로그에 2의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거 안 써주시면 다 틀려요. 로그도. 오케이? 그러니까 꼭 나는 안 써요. 안 쓸 거야. 써본 적도 없고요. 쓰기도 싫고요. 귀찮아서 안 써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 쓰지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 쓸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걸 이제 이런 것들을 시그마의 이제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시그마라는 건 별다른 뜻이 없어. 그냥 SN 대체품이야. SN도 어떤 성질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똑같아. 시그마도 그냥 개만이 더했어요야. 자 다시 시그마 아무 뜻도 없어. 시그마 기호의 뜻 자체가 없어. 그냥 개만이 더했어요. 즉 뭐의 기호라 그냥 단지 합의 기호일 뿐입니다. 시그마라는 것. 즉 합의 기호로서 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의 줄임말, 줄임 표현이 돼요. 줄임 표현. 왜냐하면 n항까지 개만이 더해나가는 상황을 쭉 늘었으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거지. 이 시그마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즉 어떤 기다란 식을 줄이는 표현이야. fx처럼. 오케이? 그냥 줄여 쓰는 거야. 자, 단 여기에는 성질만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c배의 a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c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상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 프라마이나 bk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bk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c가 n개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질이 아니라 주의할 점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bk분의 ak는 시그마 bk분의 시그마 ak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 곱하기 bk 너를 갖다가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없습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 주의사항 반드시 꼭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삽질 많이 하죠.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분의 1이 예를 들어서 n이야.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를 해달라고 하면 이 새끼들 n분의 1이라고 씁니다. 미친 겁니다. 일반항이 역수가 된다고 해서 결과값이 역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역수관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거기에다가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입니다. 자,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의 제곱입니다. 너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의 세제곱입니다.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다가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갑니다. 이때의 k의 k 플러스 1입니다.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3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가 됩니다. 다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주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시그마 공식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 암기하시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제 시그마에 대한 이제 성질에 대한 얘기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고요. 네. 요거를 그래서 암기가 자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이 부분 암기해 주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제곱 더하기 k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k가 된대. 그래서 너는 공식에 의해서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되고, 너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대. 니네들이 더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야. 근데 현행 그거 가정 내용이 이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안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습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지금 우리는 이걸 갖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이것도 암기를 같이 해두시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돼.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외우시고. 자, 여기까지 내용에다가 한 가지 더 끌고 가실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파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분 분수라는 친구와 그리고 이항 분리라는 친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부분 분수라는 건 이래요. AB분의 C는요, B-A분의 C에 A분의 1-B분의 1로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야, 사실. 중학교 때 했었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냥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은 2 곱하기 3분의 1이지.
그럼 얘는 3-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고 결국은 6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 빼기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어떤 뭐 이상한 문제 풀 때 뭐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분수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야. 요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보자.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돼. 그지? 자, k의 k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2분의 1에, 그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돼. 그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부분분수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는 이항분리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항분리. 오케이. 자, 이항분리 해주는 것은요. 얘는 반드시 기억할 테마가 하나 있어요. 이웃한 둘일 때만 돼요. 둘의 관계가 이웃한 둘일 때. 오케이. 자, 만약에 시그마는 공식이 없으면 못 풀어요. 기본적으로. 공식이 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시그마 정의 자체가 뭐라고? 무슨 표현? 줄임 표현이기 때문에 공식이 아니면 풀 수가 없고 그 줄임 표현을 그냥 쭉 늘어놔야 돼. 다시. 그래야 규칙이 보이고 뭘 하는 게 이 시그마야. 뭐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공식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얘는 원래.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의 k 플러스 1분의 1 얘를 풀어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안에 있는 걸 부분분수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풀어줄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앞에 거에 1, 뒤에 거에 n 대입하면 끝나. 그래서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푸는 걸 이항분리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교과나 답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쭉 다시 늘었어요. k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한 걸 쫙 늘었어요. 왜냐면 다 더하기로 표현될 거 아니야. 합이니까. 그치? 늘어 쓴 다음에 지워줘요. 그래서 남는 친구들이 얘네가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집어넣고 누구 집어넣어? n 집어넣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판단 근거가 있어. 이웃한 둘이라는 판단 근거. k와 k 플러스는 이웃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에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2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됐어. 이 2분의 1은 밖으로 뺄 수 있잖아. 그치? 2분의 1 밖으로 빼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앞에 거에 1 집어넣고 뒤에 거에 n 집어넣어서 얘를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k와 k 플러스 2는 이웃이 아니거든. k의 이웃은 누구야? k 플러스 1이거든. k의 이웃은 k 마이너스 1이거나 k 플러스 1이어야 그게 이웃이야. 이웃은 둘이 붙어있는 거니까. 즉 k와 k 플러스 1은 이웃한 관계가 아니야.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관계가 이웃한 관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방법이 뭐냐면 이웃한 둘을 어떻게 해라? 만들어라. 없으면 어떻게 해라? 만들어야지. 항상 그래왔잖아.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없으면 만들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져. 그럼 이웃한 애를 만들어주면 돼. k 플러스 1. 친구가 필요해. 친구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 이웃한 둘 된 거 맞아 안 맞아? k 플러스 1의 이웃은 k 플러스 2가 되고 k의 이웃은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1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집어넣는다고? 앞에 거에. 앞에 거에. n이란 걸 누구한테 집어넣는다고? 뒤에 거에. 오케이? 그러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풀리고서 여기에 몇 배? 2분의 1배 이렇게 주셔야 맞는 거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웃한 둘이 아닐 때는 반드시 이웃한 둘을 어떻게 하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시그마 차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항이야. 차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항. 이항 분리는 오케이? 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자, 요거 풀어 똑같아요. 차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라? 1 여기다 앞에 거에 n을 어디다? 뒤에 거에 대입해줘라. 라고 해서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져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기가 막힌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뒤 얘기했으니까 포지션상으로 앞인 줄 알아요. 아니야.
K보다 K 플러스 1이 뒤지. 그러니까 그 앞뒤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가 앞뒤가 아니라 가끔 문제가 위치가 이상하게 돼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 위치에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앞에 있는 거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위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니? 됐니?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아요. 엄한 데다가 막 집어넣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요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이항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항 분리의 과정도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자, 진짜 중요한 거네요. 이제 찐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언급 안 했고요. 등비 수열의 합에서도 언급을 안 했고요. 시그마 지금 하면서도 언급을 사실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SN이라는 것을 갖다가 A1항부터 AK항까지 합이라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시그마 N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AK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지금 보게 되면요. 플러스 AE 이렇게 해서 A의 N-1 플러스 AN까지 가게 되겠죠. 자, S의 N-1을 보게 되면요. A1 더하기 AE 더하기 이렇게 해서 A의 N-1항까지 합이 됩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너님에서 너님을 어떻게 하게 되면 빼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누가 나온다? 일반항이 나와요. 오케이. SN-SN-1 하면 누가 나온다? AN이 나와야 되는 건 응당 당연한 거야. 맞습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AN은 SN-SN-1을 했을 때 나오는 AN은 이게 n이 2보다 클 때 성립해. 왜냐면 이게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이 2보다 어떨 때 성립한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을 한다는 얘기가 돼. 자 다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A1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뭘 가지고 간 적이 있냐면 S1과 A1은 어떻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니? S1과 A1은 당연히 같아 안 같아? 같이 1항까지 합이나 1항이나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같겠지. 근데 이게 같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해. 이제 그게 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하나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시 정리해 놓은 게 어디 있지? 어디 가면 없어졌어요. 잠시만 정리를 해놓은 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고요. S1과 A1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는 해. 그지?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SN이 있는데 얘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의 합 TN이 있어. 얘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각각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둘 다 똑같아. SN-SN-1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구해야지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 수열을 AN의 합을 SN이라고 주고 어떤 수열 BN의 합을 TN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BN 일반항 구하기 위해선 얘는 TN-TN-1을 해야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빼줘야지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SN은 분명히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그죠? N-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N분의 N-1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럼 둘이 실제로 빼주게 되면 통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통분되어지면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어져요. 오케이? 얘가 누가 된다? AN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얘는 이런 일이 성립하는 것은 N이 몇보다 커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하면 N이 1이 돼버리면 영항까지 합이 하나가 나와버리니까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N이 2보다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여기서 내가 S1과 누구가 같은지를 A1과 S1이 같은지를 확인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S1 구할 수 있지. S1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A1 대입해봐. 그랬더니 몇 분의 몇 나왔어? 2분의 1 나왔지. 맞니?
둘이 어때졌어? 같아졌지.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얘가. 오케이? 1항부터 규칙이 성립함으로 바뀌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A1이 몇 분의 몇이 되면? 2분의 1이 되면. 자, 이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Tn은 n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n-1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되어지겠지. 둘이 통분해서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bn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요거는 언제부터 성립한다고? n이 2보다 클 때 성립해. 그러니까 여기도 n이 2보다 클 때라고 이게 그대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t1과 b1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t1을 구해봤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구했더니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b1을 구했어요. b1을 구하니까 얼마가 나와? 6분의 1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지. t1과 b1이 같아 안 같아? 같지가 않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2부터가 그대로 유지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초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수열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거든. 이게 결국은 개차 수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이걸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의도는 그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답지 보고 뭔 소린지 모를까 봐. 답지 보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갑자기 얘가 얘로 바뀌어 있어. 다음 줄에. 그러면 답지 보고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까 봐 첫 번째 설명 드리는 것도 있고, 한 가지는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서술형에 실수할까 봐. 아시겠어요? 서술형에는 이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걸 꼭 잘 지켜줘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여기는 문제가 제시해 준 거지. 이건 누가 구한 거야? 그렇지. 이건 문제에서 뭐 해준 거야? 제시해 준 거야. 그치? 이건 누가 구한 거야? 내가. 그치? 자, 그러면은 B1은 누가 구한 거에서 나온 거야? 그렇지. AN 누가 구한 거에서 나온 거야? A1. 내가 구한 거에서.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이건 내가 구한 거랑 문제에서 준 거랑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서는 내가 구한 거랑 문제에서 제시된 식에서 구한 거랑 다르지? 그럼 누가 틀렸어? 내가. 그렇지. 똑똑해요. 네. 진짜야. 네. 이거 설명하려면 선생님 뒤지거든. 애들한테. 왜? 애들 다 뭐래 이런다고. 뭔 소리야 이게 다 이런다고. 맞아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찐 1항이 누구야? 맞니? 그지? 얘는 몇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야? 2항. 그렇지. 2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 얘는 그런 줄 알았는데 몇 항부터? 1항부터도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 된 거야. 왜? 얘랑 얘랑 둘이 어땠으니까? 같았으니까. 맞니? 무슨 말씀인지 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야. 얘를 갖다가 번번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로워. 그죠? 자, 얘가 2부터 성립한다고 했는데 얘를 1부터 성립하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겠지. 근데 A1과 S1은 어때야 돼? 같아야만 하지. 그럼 이 S형이 반드시 몇이어야만 해? 0이어야만 하지. 저 S형이 0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지, 틀려져 버리지. 자, 다시 똑같죠? B1이 T1 빼기 T0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T1이 B1과 같아야 되지. 그럼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져, 안 중요해져? 중요해지지. 그래야 같은지 같은지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저기 S0 구해봐. 원래 S0은 못 구하는 거야. 야매야, 야매. S0은 말도 안 되고, 알겠어요? 자연수집합에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S0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A1, S1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오케이, 이렇게. 그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수열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그지? 얘 같은 경우에 T0 해봐. T0가 0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아니지. 그러니까 B1, T1도 같지가 않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급 개념. 아시겠어요? 네, 나름 고급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꼭 챙기셔서 실수치 않도록 어떤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수치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이 다 완성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네.